네, 그러면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각 권한들, 그러니까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왜 국가 원수에 해당하는지 혹은 왜 행정부 수반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면서 수업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국가 원수,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은 국가의 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가의 짱인 만큼 국가 원수는 행정부 수반과 다르게 삼권 분립에 의한 국가 기관보다 더 상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막강한 느낌이겠죠. 그래서 지금 줄을 치면서 볼 건데 선생님이 이제 아래 행정부 수반과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칠해볼 해볼게요. 물론 파란색을 칠 건데 파란색이라고 해서 행정부 수반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편한 색깔로 줄 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 원수 여기 첫 번째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 줄을 칠 거냐면 저는 여기다 칠게요. 외교에 관한 권한 행사 에다가 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줄을 쭉 친 다음에 할게요. 두 번째는 어디다 줄을 치냐면은 국정 조정이라는 부분에다가 두 번째라고 쓰고요. 세 번째로는 헌법기관 구성에다가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어디냐면은 국가안전보장과 헌법수호에다가 네 번째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마찬가지로 국가 원수에서도 네 가지, 행정부 수반에서도 네 가지라고 보면 되겠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줄을 쳐놓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외교에 관한 권한. 그러니까 이제 크게 국가 원수는 외교, 국정 조정, 헌법기관 구성, 국가안전보장, 헌법수호 이렇게 네 가지 파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교에 관한 권한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조약을 맺고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고 외교 사절을 보낸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정조정이라는 그 파트에서는 외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요. 헌법기관 구성에서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추상적이에요. 이 행정부 수반보다. 그래서 이 각각 권한들 아래에 또 하위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외교에 관한 권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외교에 관한 권한은 읽어볼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국가 원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국가 원수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를 대표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문자 우리나라 대표한다란 말 보니까 역시나 이 외교에 관한 권한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일단 이 문장만 보더라도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볼게요. 근데 조약을 맺는다란 말을 했어요. 조약. 우리가 조약에 대해서 사실 배운 적이 있어요. 이제 2주 전에 배웠는데요. 어디냐면 교과서 30페이지 잠깐 가도록 할게요. 교과서 30페이지를 잠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과서 볼게요. 그럼 그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요. 국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국회가 어떤 기능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법이랑 관련된 거, 돈이랑 관련된 거, 그냥 나머지랑 관련된 거라고 이제 해서 이제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법이랑 관련해서 우리 옆에 보니까 조약에 대한 내용이 써 있네요. 조약. 즉 국회는 어떤 기능을 했었냐면 그 당시에 행정부가 조약을 정부가 체결한 조약, 그러니까 행정부가 체결한다는 점에서 사실 이게 바로 대통령, 즉 여기 34페이지는 대통령 국가 원수가 조약을 맺는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30페이지 잠깐. 어쨌든 간에 이제 행정부가 체결한 조약에 대해서 국회는 동의를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조약이 어떠한 힘을 갖느냐라면은 우리 법 체계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복습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길을 헤매고 있을 겁니다. 이 국회는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했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 국가 원수는 자기가 직접 조약을 맺는다라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런 거죠. 대통령이 조약을 맺으려고 할 때 국회가 동의를 해주냐 마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핵심은 뭐냐? 대통령 혼자 감히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률과 같은 효력, 즉 조약을 맺고 온다라는 거죠. 대통령 혼자서 입법부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즉 입법부보다 대통령 혼자의 권한이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외교에 관한 권한은 우리나라 대표한다는 말과 다른 나라 조약을 맺는다 이 말 가지고 외교에 관한 거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국정조정이라는 부분은 국가 정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국가 정치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국정이라는 것은 국정이라는 말은 국가 정치를 의미하는 건데 국가 정치 내에서 어떤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을 얘기해요. 굉장히 포괄적인데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교과서에는 국민투표가 실려 있는 거라고 보겠어요. 그럼 이 국민투표가 이제 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냐를 이제 설명할 건데 실제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 한번 국민투표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냐?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하고 싶은데 국회의원들이 이걸 반대할 수가 있어요. 입법부가 반대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꾸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데 자꾸 반대하니까 좀 곤란한 거예요. 난감해.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국민들에게. 이 사항은 엄청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국민들이 찬성하면 그냥 나 이거 진행할 거야.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하든지 관심 없고 국민들이 찬성하면 나 그냥 진행할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입법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사실 다른 사례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국민투표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좀 쉽게 설명할게요. 그냥 조금 쉽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해하는 차원에서 국민투표가 왜 그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냐? 국민투표를 붙이면 온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사법부 법원에 있는 판사들도 국민투표에 참여를 해야겠죠. 그럼 뭐야?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에게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국가 원수의 권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왜 국민투표가 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하는지를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좀 어렵나요? 사실 행정부 수반보다 여기가 좀 더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선생님이 이제 계약하게 되면은 천천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모르겠으면은 교과서 같은 거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헌법기관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기관 사실 여러 가지 헌법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교과서에는 대법원, 대법관, 헌법재판소장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판사들이죠. 판사들이 일하는 곳은 법원이라는 건데 대통령 행정부에 속해 있는 대통령이 감히 사법부의 장을 임명합니다. 다른 국가기관의 장을 임명을 해요. 그럼 뭐야? 삼권 분립에서 행정부의 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사법부 장으로 임명한다. 그거는 이제 권력 분립이 아니라는 거죠. 감히 다른 부서의 장이 다른 부서의 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역시 사법부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네 번째, 국가 안전과 헌법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좀 어려운데 일단은 그 국가 안전 보장과 헌법 수호를 위해서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갖는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긴급 명령과 계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지금 계엄에 대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는데 긴급 명령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필기해 보겠습니다. 긴급 명령 똑같이 여기다가 이런 약간 별표 이런 거 표시한 다음에 이 내용을 긴급 명령에 대한 내용을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필기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필기하는데 좀 오래 걸리니까 선생님 자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긴급명령의 뜻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긴급명령이란 국가 안위, 즉 안전과 위험, 국가의 안전과 위험과 관련해서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통상적이란 말은 일반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반적인 입법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의 효력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기다 따로 줄을 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법률의 효력.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이제 선생님 그림 하나 띄우겠습니다. 전 시간에 요 그림 보면서 행정부 수반의 권한으로는 대통령이 법률보다 약한 명령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가 원수로서는요. 비상사태가 발생했었을 때는 감히 대통령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긴급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법률 아래에 있는 명령과 같은 용어예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서는 대통령이 하는 명령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국가 원수에서는 긴급 명령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즉 대통령이 감히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 입법부와 대등한 법률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역시도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긴급명령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이 재벌들의 약간 탈세를 막기 위해서 실시했었던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긴급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지금 이거 얘기했고 근데 긴급명령까지 했죠. 근데 마지막 계엄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은 왼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의 사법권과 행정권을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볼게요. 실제로 전쟁이 나게 되면은 빠른 의사 결정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대가 이제 우리나라를 관리하게 돼요. 그랬을 때는 이제 재판하는 것도 원래는 판사가 하지만 이 계엄이 선포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재판도 군인들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군인들이 이 사법권과 행정권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지역의 사법권과 행정권을 군이 빼는 것이죠. 이건 역시 대통령 혼자의 결정으로 사법부의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계엄 선포 같은 경우에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총살당한 후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마지막 계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 권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두 가지를 배웠고 복습을 하게 되면은 행정부 수반은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 그리고 군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 그 다음에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것,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같은 경우에는 외교랑 관련된 권한, 그리고 이제 국정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것, 그리고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것,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장 및 헌법 수호와 관련된 것, 이렇게 네 가지식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국가 원수 같은 경우는 이 추상적인 권한들 아래에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문제를 이게 이해를 했는지는 문제를 풀면서 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영상 좀 짧을 것 같아요. 여기 문제만 풀면은 행정부 얘기는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냐 하면은 가나다, 라마, 바 이렇게 권한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국가 원수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것이 행정부 수반에 해당하는지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령, 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이고 우리가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봤었을 때 법률을 보충하는 성격이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감히
국회 입법부를 뛰어넘을 수 없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무회의 참석 역시도 행정부 안에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행정각부 장관들이 회의를 하는 것이었죠. 그건 역시도 행정부 내에서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통령에서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혼자 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췄다가 다 풀고 나서 정답을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듣는 것이 더 좋겠죠. 네. 물론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안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듣고 넘어가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열심히 들어주기 바래요. 세 번째, 외교 사절 접견이랑 관련해서 외교죠. 외교. 다른 나라와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성격이니까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되겠고, 네 번째, 국군 지휘 및 통솔, 그러니까 국방부랑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었고요.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 다른 나라랑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역시나 국가 대표 나와 있죠. 국기도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여기도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되겠고요. 마지막 헌법재판소장 임명. 감히 대통령, 행정부의 짱인 대통령이 다른 사법부의 대표를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뛰어넘는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쉽지는 않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해봅시다. 두 번째, 대통령이 이걸 행사할 때 어떤 기관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관의 동의 절차를 거친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써있었는데 이 내용은 좀 더 복잡해서 선생님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아무나 임명하고 싶다고 해서 임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내용은 계약하게 되면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계약 후 이렇게 하도록 하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래에 보면 스스로 확인하기 1번, 2번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 심사하고 의논하고 심사하고 회의하는 기관 어디였냐면은 디귿 국무회의였고요. 두 번째,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감시하고 관찰하고 감독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기업감사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을 도와서 행정각부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대통령 바로 아래 누가 있냐면은 바로 국무총리가 있었죠. 쉬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부 수반은 누구냐? 영국이랑 일본과 다르게 우리나라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 맞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를 임명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을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임명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데 그래서 정답은 대법원장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근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가지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지정한 적이 있었어요. 너 국회의원 할래?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옛날 이야기인데요. 정답은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 3번 문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인가요? 간접인가요?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면 임기는 5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사실 상식이라고 보면 되죠. 상식. 틀리면 안 돼, 이런 거는. 네 번째, 국가를 대표하는 다른 국가와 조약을 맺는 것. 이런 포인트 주면은 대표한다. 조약을 맺는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잘 맞았으면 좋겠는데, 많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두 주에 걸쳐서 행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법원, 즉 사법부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사실 선생님 어제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의 등교가 확정이 됐는데 오늘 영상 찍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했다가 확진자가 발생해서 또 등교를 폐쇄한 학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수업도 듣느라 고생했고요. 오늘 수업은 좀 빨리 끝냈습니다.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시 만나는 걸로 합시다.
고생했습니다.